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자, 종합감사 증인 출석한 한유총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아니고요. 비대위에 속해 있는 대외협력부장의 모습입니다. 위에 제목이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이분 모습인데 어제 국감장에 출석을 했는데 머리에 보시면요. 헤드랜턴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몇 가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김용임 한유총 비대위 대외협력부장인데요. 이 헤드랜턴을 낀 이유를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원장이 루이비통은 아니다. 요즘에 유치원 비리의 상징처럼 루이비통을 구입을 했다. 그 공금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모든 원장이 루이비통은 아니다.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일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렇게 불을 켜고 일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국감장에 출석해서 저렇게 울먹이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요.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한유총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요 사태에 큰 분수령이 된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소방관들이 쓰는 헬멧의 모습인데요. 시커멓게 불에 그을렸고요. 그리고 사실 표면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린 모습입니다. 이 헬멧은 쓴 분들은 다행히도 무사하셨는데 지금 그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3세 아이가 불이 난 집에 남아있다는 어머니의 절규를 돕고 소방관들이 그 집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방관들은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 불을 끄는 노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압조와 구조조 이렇게 나눠서 소방관들이 활약을 했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그 헬멧은요. 화재 진압조에 속해 있던 강원도 홍천 소방서의 박동천 소방장의 헬멧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불이었으면 저렇게 헬멧이 녹아낼 정도로 해서 진압을 결국 했고요. 그리고 나오신 이 네 분들은요. 그 3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이분들 영웅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적어왔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진 왼쪽부터입니다. 보면요. 김덕성, 김종민, 소방교, 그리고 김인수, 이동현. 자, 김덕성, 김종민, 김인수, 이동현, 소방이와 소방교 이렇게 각각 섞여 있는데요. 네 분의 이름 제가 일부러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 교수님. 이런 분들, 영웅들은 참 적극적으로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언론에서 정말 이런 목숨을 걸고 예. 일을 하는 분들이고 국민적 네. 영웅으로 저는 찬사하는데 네. 아낌없는 그런 우리가 성원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 말고도 소방대원들은 순간순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예. 우리가 정말 언론을 통해서라도 예. 따뜻한 마음의 격려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사진 봤는데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있고 기사가 좀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길게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권주자 세 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연속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부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요. 세옹지마 사필 규정 던지고. 이재명 지사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어제 김부선 씨 점 얘기와 관련해서 점 빼느라 수고했다. 또 본인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죠. 먼저 이재명 지사가 어제 경찰 출석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바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약간의 불면을 나타냈고요. 김부선 씨는요, 또 여기 있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이 지사가 출석하기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점 빼느라 수고하셨네요.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 건 잊으셨나요? 또 이런 글을 알려갖고 또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있습니다. 여기 마저 기사 하나인데 이것도 마저 보죠.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찰 출석 이재명 형 강제 입원은 형수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혐의를 부인했고요. 그런데 어제 이 지사가 출석하는 분당 경찰서 고 박적 외부 지역에 지지자 모임과 비판자 모임이 동시에 열렸거든요. 집회가. 그런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지지자 모임에 참석했던 50대 신근파열 급사를 하셨다는 또 이런 일도 벌어졌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또 이렇게 앗아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출석한 지 10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소위부터 묻겠습니다. 네, 있는 사실대로 충실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고발 사건이 15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이 있는 것은 6건입니다. 거의 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다만 강제 입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과연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절차상이나 판단이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봤는데요. 어제 또 하나의 지사, 또 한 명의 지사가 법원에 출석해서 또 여러 가지 진술이 있었는데 그 내용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입니다. 역시 대권 잠룡으로 꼽히고 있죠. 드루킹 쪽 김경수가 보낸 기사 우선 댓글 달았다. 그러나 김 지사 쪽 구치소 드루킹 허위 진술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 어제 첫 출석 공판이 열렸죠. 킹크랩 운영자 문제의 그 댓글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킹크랩 운영자 AAA 표시를 해서 구별했다. 그래서 보냈다. 그러나 김 지사 쪽에서는요. 드루킹 메모 증거로 제출하면서 구치소에서 진술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역시 어제 이제 법원 출석한 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영상으로 마저 보겠습니다. 보시죠. 진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공판 오랜 시간 진행됐는데 첫 공판 끝낸 심경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판 과정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그리고 증인 신문 내용들은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다 같이 충분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는 지켜보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따르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이규환 변호사, 2명의 지사의 모습 어제 예. 한 분은 경찰서로 한 분은 법원으로 출석해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예. 이재명, 김경수 두 인물에게 지금 대권 주자로 뽑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향후에 어떤 디딤돌로 오히려 작용을 할까요? 극복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보면 네. 걸림돌로 좀 발생할 거라 보고요. 왜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없는 사실을 보통은 없는 사실을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잘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는 많아도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진 않는데 지금 이재명 사건의 경우도 그렇고 김경수 사건의 그런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 부적절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예. 국민들이 상식에 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체 부위 이런 이야기들도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깨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좀 이상하긴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그 김경수 사건의 경우에도 이번에 재판을 보면 그 증인이
그 인터넷 주소를 올리면서 AAA라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했다. 예. 김경수 의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선 작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은 상식적으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즉 진술의 구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깨고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예. 궁금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김창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 어제 법원에서 상당히 진술들이 맞서고 있는데 계속. 저는 이 두 지사가 위기면서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이 부인한, 그러니까 사망자 이름에만 나오지 않으면 좋아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속설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망 당시에 이름이 나와봐야 본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예. 잊혀지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인지도는 일단 예. 굉장히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런 예. 법적 혐의를 어떤 식으로 벗어날지 아니면 그게 말려들지 그 결과가 예. 저는 결정을 지을 거로 보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지만 예. 지금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이 공판이 열려가지고 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사건이 불법 여론 조작이란 것에 출발을 해가지고 예. 또 국가 인사권 말하자면 청탁을 예. 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하는 예. 말하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보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드루킹의 여론 조작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관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이제 재판의 핵심인데요. 예. 자칫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훼손되고 예. 드루킹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던 그 굉장히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예.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야 되고 예. 만약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관여돼 있다면 그는 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여론이 그런 식으로 그냥 언론의 보도만으로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예. 지금 첫 공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여권의 대권 잠룡 얘기가 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계속되는 박원순의 무상 실험이 됐습니다. 출산가 전 육아용품 제공 등 보편적 복지 확대 평가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존재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021년 서울 시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 급식 그리고 내년 서울 시내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 복지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 예. 박원순 시장의 이런 물론 정책입니다. 정책이지만 정책을 펼치는 데는 본인의 좋게 말하면 본인의 어떤 철학 약간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어떤 노림수 분명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과연 그 철학 내지는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원순 시장의. 정치인이 철학과 노림수를 가지고 예. 정치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단지 그게 이제, 무엇일까 지금 궁금해집니다. 단지 이제 주변의 환경이 벌써부터 이렇게 대권 잠룡의 계절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경제도 어렵고 뭐 예. 여러 가지 남북 전환기도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일단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예.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된 상황에서 가야 할 방향이면은 분명하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려는 철학과 아이디어,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도 예. 분명한 것은 나 혼자 사는 세상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왜 사회가 예. 다 사슬 효과, 그 체이닝 이펙트로 예. 전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일단은 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예. 시범 사업을 하고 예. 그런 시범 사업을 공론회장에 내놓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예. 더 나갈 방향을 힘있게 나가는 것이 좀 예.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좀 박원순 시장께서 조금 서두른 듯한 느낌이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아니 아무래도 저런 것들이 예.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예. 전 대통령 효과가 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많이 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뭐 이렇게 보여줘서 내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본인의 약간 생각이 상징처럼. 예, 좀 있다면 그 생각은 오히려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아.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가는 모습으로 바꿀 때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알겠습니다. 조언을 좀 최경철 드리고 의원께서는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예. 지사님들이 한 방씩 맞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상처가 조금 났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상처가 나지 않은 광역 단체장은 박원순 시장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뭐 행운이든 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은 제2의 이명박을 꿈꾸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청계천이나 버스 중앙 전용 차로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통한 대권 가도를 달렸다면 예.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권 가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박원순 예. 시장이. 심지어 지난번에 옥탑방에도 가셨죠. 이게 사실 옥탑방에 가는 게 한 달 동안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말랑말랑한 것들로부터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예. 여태까지 상당히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통공사 채용 비리가 어떻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 규명이 될지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 부분은 자신이 감사를 했는데도 감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예.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해버리면 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이 박원순 시장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예. 유순한 이미지다. 예. 우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강한 이미지. 지금 뭐 스트롱맨의 시대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세계 지도자들의 모습이. 예. 그러한 강한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심어주느냐가 장차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